초등학교 수학 시간 기억나시나요? 한 자리에서 시작해 점점 커지는 숫자. 실수라도 하면 엄마한테 꿀밤을 맞기도 했죠. 엄마는 가계부 쓸 때 계산기 쓰면서 왜 나만 사칙연산 연습을 시키는지 원망을 하기도 했죠. 시리야, 98만 6,508 더하기 99,905는? 98만 6,508 더하기 99,909의 결과는 108만 6,413입니다. 그런데 대학생이 된 지금은 종이도 계산기도 필요 없어요. 제게는 똑똑한 AI 비서 시리가 있거든요.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해주는 AI. AI는 대체 뭘까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우리의 삶은 점차 편리해지고 있어요. 특히 컴퓨터와 인터넷 발명 이후 인류의 생존 방식은 획기적으로 변화하고 있는데요. 이런 혁신 기술 중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인공지능, AI입니다. AI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인공지능 기술이 우리 생활 곳곳에 쓰인다는데 과연 어디에 쓰이고 있을까요? 또 언젠가는 AI가 인간을 지배할 거라는 말도 있던데 정말 그럴까요? AI에 대한 간단하지만 깊이 있는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AI는 Artificial Intelligence의 약자로 우리말로 인공지능입니다. 2018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인공지능이란 인지, 학습 등 인간의 지적 능력의 일부 또는 전체를 컴퓨터를 이용해 구현하는 지능을 의미하는데요.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능력, 즉 지능은 지금까지 생물, 특히 인간의 고유 능력이라고 생각되어 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죠. 인간의 지능을 인공적으로 구현해내는 기술이 날로 발전하고 있으니까요. 인공지능은 크게 강한 인공지능과 약한 인공지능으로 나뉩니다. 강한 인공지능이란 우리가 흔히 영화 속에서 봤던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 자체에 자아가 있고 혼자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강한 인공지능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어요. 상상의 산물일 뿐이죠. 지금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는 인공지능은 바로 약한 인공지능입니다. 약한 인공지능을 쉽게 설명하면 인간의 뇌가 동작하는 원리를 흉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인공지능은 지능형 자동화 프로그램이나 기계지능, 인지 컴퓨팅 등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이죠. AI에 대해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머신러닝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머신러닝의 선구자인 아서 사무엘은 1959년도에 명쾌하게 프로그래밍 되지 않고도 컴퓨터에게 배울 수 있는 능력을 연구하는 분야라고 정의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규칙들을 데이터를 통해 스스로 학습하고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알고리즘 기법들을 머신러닝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머신러닝은 AI에 포함된 한 분야로서 기계가 스스로 대상의 특징을 발견해 학습하는 것을 말해요.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다고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저에게 강아지의 외적 모습을 설명해주세요. 일단 털이 있고 꼬리가 있죠. 발바닥은 말랑말랑한 젤리같이 생겼고 조그맣지만 촉촉해 보이는 코를 가지고 있어요. 어? 지금 말한 건 고양이 아닌가요? 그럼 고양이를 설명해볼까요? 온몸이 털로 덮여있고 꼬리가 있고 발바닥이 젤리처럼 생겼고. 자, 그럼 이 두 사진 중 어느 쪽이 고양이고 어느 쪽이 강아지일까요? 네, 맞아요. 당연히 왼쪽이 고양이고 오른쪽이 강아지죠. 강아지와 고양이는 1초 만에 구별할 수 있는데 왜 설명은 어렵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사람은 원래 강아지와 고양이를 구별하는 방법을 쉽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는 모두 걸을 수 있지만 걷는 방법을 말로 설명하는 건 쉽지 않아요. 이게 바로 과학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경험으로 형성된 인간만의 직감입니다. 우리 뇌 속에 자연신경망이 작동하는 거죠. 이렇게 인간의 자연신경망이 동작하는 원리를 흉내내어 학습하는 방법이 인공신경망입니다. 머신러닝의 방법 중 하나인데요. 인간의 뇌와 닮은 구조를 단순화해서 컴퓨터로 재현한 것입니다. AI가 학습하는 방법 중 하나가 머신러닝이라는 것 조금 이해가 됐죠? 그럼 이 사진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이 사진들 중 어떤 것이 치와와고 어떤 것이 머핀인지 정확히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머신러닝을 사용하면 약 75%의 정확도를 보인다고 해요.
정확도를 90% 정도로 높일 수도 있는데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머신러닝 중에서도 딥러닝을 사용해야 한다고 해요. 딥러닝은 인공신경망에서 발전한 형태의 인공지능인데요. 뇌의 뉴런과 유사한 정보 입출력 계층인 심층신경망을 활용해 데이터를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신경망 이야기가 또 나오네요. 딥러닝은 이름처럼 깊게 생각하는 인간의 뇌 속을 모방해 만든 심층신경망에서 머신러닝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딥러닝 또한 머신러닝의 종류 중 하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알파고가 바로 딥러닝을 기반으로 구축된 인공지능이에요. 딥러닝이 사용된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바둑대고 기억나시나요? 바둑을 둘 때 일반적으로 계산해야 하는 경우의 수는 250에 150제곱이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냐고요? 우주 전체의 원자 숫자보다 더 많은 조합과 배열이라니 엄청난 숫자죠. 이세돌 구단은 수십 년 동안 바둑에 매진해서 지구상에서 이 경우의 수를 가장 효율적으로 계산하는 사람이 됐어요. 하지만 갑자기 등장한 알파고에게 패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딥러닝을 한 컴퓨터는 천문학적인 수를 순식간에 계산하고 기억하고 확장하기 때문이죠. 알파고의 등장 이후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크게 바뀌었는데요.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을 이길 수 없을 거라고 믿었던 자신감이 푹 떨어지면서 혹시 인공지능이 인간의 자리를 대신하지는 않을까? 걱정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숙제를 대신해주는 인공지능, 집안일을 도와주는 인공지능 등 우리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로봇이 우리의 일자리를 뺏을 수도 있고 사람이 아닌 기계와 친구가 되는 세상을 생각하면서 두려움을 갖는 거죠. 정말 무섭지 않나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알파고한테 바둑을 졌다고 AI가 인간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알파고를 만든 건 사람이니까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운 일은 인공지능한테 시키고 사람은 그 시간을 자유롭게 즐기면서 창의적인 일을 하면 되는 거죠. 나라면 그 시간에 재밌는 콘텐츠를 개발해서 유튜브를 찍겠어요. 재밌는 콘텐츠는 이 사람 머리에서만 나올 수 있으니까요. 아,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근데 누구세요? 누구신데 그렇게 자신있게 말씀하시죠? 아! 혹시 인공지능 유튜버? 제 소개가 늦었네요. 저는 성신여자대학교 AI융합학부 유재영 교수라고 합니다. AI 전공학과에서 다양한 프로그래밍과 산수화, 기계학습, 그리고 딥러닝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제 신뢰가 좀 가시나요? 에이, 이렇게 젊은 분이 교수님이라고? 말도 안 돼. 지금 저를 못 믿는 것 같은데 저는 AI를 로봇과 IoT 분야에 접목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런 드론의 인공지능 강화학습을 접목하여서 더 똑똑하게 날아다닐 수 있는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실내에서도 정확한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인공지능을 접목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교수님이시구나. 안녕하세요. 저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때마침 잘 오셨네요.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고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식이 꼭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왜 필요한지는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아요. 왜 공부해야 하는지를 모르니까 하기도 싫고요. 여러분, 코딩이 초중 의무 교육으로 지정된 사실 아시죠? AI도 코딩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중요한 교과목으로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사실 사람이 AI보다 훨씬 더 똑똑해요. 다만 AI가 필요한 이유는 데이터량이 날이 갈수록 많아지기 때문인데요. 사람이 일일이 그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결정할 시간이 부족한 거죠. 제조업에서는 큰 선박부터 자동차, 장난감, 작은 반도체 부품까지 사람 대신 자동화 기계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데이터 세계에서는 AI가 사람 대신에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앞으로 컴퓨터에게 에너지 낭비 없이 일을 더 효율적으로 시키려면 AI 지식을 꼭 배워야겠죠? 아, 그렇군요. 제가 막연히 어려워했던 AI가 사실은 저를 편하게 해주는 도구였다는 거네요.
그럼 AI가 제 친구가 될 수도 있나요? 그럼요. 짜잔! 이 벡터라는 로봇을 보세요. 이 친구는 저와 같이 게임도 하고 애완동물처럼 교감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옛날부터 로봇을 만들고 코딩을 해서 그런지 이런 교육용 로봇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 친구들은 AI를 적극적으로 접목해서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고 이름을 외우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있는 애니메이션 월이처럼 아직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이런 로봇 서비스가 더욱 확장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인공지능과 친해지려면 정말 공부를 해야겠네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저도 AI 공부를 시작해보고 싶은데 저는 문과생이라 솔직히 겁부터 나요. 저 같은 문과생이 인공지능을 공부하려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작해야 할까요? 인공지능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딥러닝을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딥러닝은 마치 우리가 블럭놀이 하듯이 이렇게 저렇게 설계해 보면서 마음대로 쌓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코딩 실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문과생도 어렵지 않게 구현할 수 있어요. 요새 유튜브에 많은 유익한 강의와 그리고 코드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학생들은 이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제가 언제든지 소개해 드릴게요. 어쨌든 AI를 잘하려면 기본적인 코딩 실력 그리고 블럭놀이를 즐길 수 있는 그 자세만 있으면 됩니다. 딥러닝이 블록놀이라고요? 정말 비유가 찰떡이네요. 제가 산수는 못해도 레고는 꽤 하는데 한번 도전해봐야겠어요. 교수님, 가시기 전에 유튜브 링크 저한테 주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꿀팁을 공유해드릴게요. AI 관련 학문을 배울 수 있는 학과가 성신여대에 있답니다. 2021년에 신설된 학부 중 AI 융합학부가 있는데요. AI 융합학부는 AI 분야의 이론과 최신 실무 방법론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해요. AI 융합학부는 AI 전공과 지능형 IoT 전공으로 나눠진대요. 여러분, 제가 바로 성신여대 AI 융합학부에서 교육과 연구를 하고 있는 거랍니다. 교수님! 교수님께서 수업하러 가셨나봐요. 나머지 부분도 설명드릴게요. 성신여자대학교에는 AI 역량 강화를 위해 대학혁신지원사업에서 주관하는 비교과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 불리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 인터넷을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한 프로그램인데요. 학생들에게 인공지능의 개념과 산업 적용 방향에 대한 개념을 교육하고 산업계의 실제 직무에 적용 가능한 관점과 통찰력을 키워줍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의 기본이 되는 기계학습의 3영역에 대한 실습으로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강화할 수도 있어요. 이 포스터는 2020년에 진행된 인공지능 역량 강화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2021년에도 새로운 프로그램이 기획되고 있으니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저 보이세요? 네, 교수님. 근데 저 이야기 다 끝났어요. 다들 교수님 수업 들을 거라고 난리예요. 오늘 진짜 감사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